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동해시의 묵호항입니다. 이상한 생선이 있다는 제보에 날아왔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리뷰했던 적이 있는 생선이긴 한데 과연 어떤 녀석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우선 천천히 둘러보고 그 녀석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평일이라 그런지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여긴 구입한 횟감을 회 떠주는 할복장이에요. 손님이 없고 조용하니 어머님들도 앉아서 편하게 쉬고 계시네요. 묵호항은 취급 품목에 따라 점포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쪽은 갑각류와 선어류를 판매하는 점포들이고요. 겨울엔 역시 대게와 홍게가 주력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엔 화로 점포들이 모여 있고요. 먼저 선어 점포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쪽은 모두 동해 앞바다에서 잡힌 자연산만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품목들을 보면 겨울철 동해바다를 옮겨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양한 제철수산물들이 보이네요. 골뱅이라고 불리는 여러가지 고등들도 보이고요. 이쪽에도 커다란 미거지가 있네요. 물곰탕의 재료인 강원도의 물곰이 이 녀석이라고 했죠. 그런데 잘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암수의 차이인데요. 시꺼먼 놈은 순놈입니다. 시커먼 색깔 때문에 흑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반대로 그럼 얘네들은 암컷이겠죠? 암컷은 백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가격은 시커먼 순놈이 더 비쌉니다. 크기도 크고 육질이 좀 더 단단하거든요. 가끔 이런 특이한 무늬를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을 잔뜩 뺀 암놈인데 무늬가 꼭 민물고기인 가물치를 닮았네요. 그리고 옆엔 북쪽 분홍새우가 보입니다. 살맛이 달달하여 단새우로 유명한 그 새우예요. 이렇게 붉은색이 선명한 건 횟감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름은 분홍새우지만 정작 분홍색은 선도가 저하되며 나타난다는 게 특이하죠. 어쨌든 이렇게 싱싱한 단새우를 한 소쿠리 구입하시면 일식집이나 이자카야에선 값비싼 단새우회를 저렴한 가격에 실컷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름 추천드리는 품목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도 빨간 새우가 있는데 꽃새우로 유명한 물렁가시 붉은 새우입니다. 이것도 선도가 좋죠? 이런 건 보통 살아있는 걸 회로 많이 먹는데 값이 아주 비싸죠. 키로당 가격이 못해도 10수만 원을 훌쩍 넘어가니까요. 이런 살아있는 것보다 탱글한 식감은 덜하지만 이렇게 빨갛고 선도 좋은 선어도 충분한 횟감이 됩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외에 이런 골뱅이들도 보입니다. 한 소쿠리 만원씩이면 가성비가 좋죠. 이건 흑골뱅이라 불리며 백골뱅이보단 한 수 아래라지만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깊은 골물레 고등이고요. 이 커다란 건 명주매물 고등입니다. 타액선에 독성이 있어 제거하셔야 하죠. 살짝 건드려봐서 살아있는 것들은 회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큼지막한 대구들도 많네요. 이제 16일부터 한 달간은 금어기에 들어가죠. 이후 잡히는 건 알도 정수도 빠진 홀쭉이들이 많으니 생대구는 지금 드셔야 돼요. 여기도 새우가 있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바로 가시진흙 새우입니다. 이 일대에선 보리새우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남해안 일대에서 오돌이라고 하는 이 표준명 보리새우와는 다른 종입니다. 고소한 이 새우는 쪄먹기도 하지만 동해안 지역에선 무침으로 즐겨 먹어요. 양념게장처럼 매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는 건데 이것도 별미입니다. 참, 이곳 묵호항회센터는 100% 자연산 품목만 판매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상에 따른 영향이 아주 큽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어선이 조업을 못 나가고 그런 물건도 들어오질 않겠죠? 날씨가 좋을 때 가야 화로든 선어든 물건도 많고 더 싱싱하다는 거. 그러니 방문 전날과 당일 기상 상황 정보는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맨날 그걸 까먹어서 텅 빈 수조만 구경하고 올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묵호항의 선어들은 다 구경했네요. 보시다시피 딱 산지에서 나는 알짜배기 제철 품목들만 있습니다. 이제 그 옆으로는 끝까지 쭉 대게집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곳 묵호항에서는 이게 유독 유명하던데요. 바로 집집마다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있는 B급 대게들이요. 보통 숨이 넘어가거나 다리가 몇 개 떨어진 것 등을 저렴하게 팝니다. 한 무더기 5만원이나 10만원 이런 식으로요. B급이라지만 운만 좋으면 이것도 꽤나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다라이 들어있는 애들은 정품. 그런 애들은 다리가 조금 떨어지고 가슴살이 조금 B급. 부족해서 싸게 파는 거예요. B급도 B급 나름인데 이것도 물량이 많을수록 뽑기 운이 좋아집니다. A급 같은 B급을 만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가격도 더 저렴해져서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마리수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아직 국산 대게는 조금 이른감이 있으니 얘네는 조만간 매니저와 함께 와서 다시 자세히 리뷰해 볼게요. 매니저도 안 왔는데 혼자 대게라도 사 먹었다간 채널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나저나 대게 점포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대게 금어기에는 묵호항이 무척 한산합니다. 그래서 여름엔 여기가 문 닫아, 이쪽은. 그러다 금어기가 풀리는 겨울엔 다시 활기를 찾게 되죠. 동해의 온전한 제 모습을 구경하기엔 겨울이 가장 좋습니다. 와, 엄청 많긴 많다. 그래도 지금 저렴하게 드셔보시겠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걸 고르는 게 최선입니다. 대게 점포들은 이렇게 다 둘러본 것 같고 이번엔 맞은편 화로 점포들 차례입니다. 사실 이 며칠 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탓에 조업을 못 나간 상황인데요. 그 여파로 묵호항에도 큰 파도가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피해는 없었고 당일 오전부턴 조업이 재개되었다네요. 그럼 오늘은 뭐가 나왔나 둘러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생각보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 누르셨나요?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동해안에서 가장 몸값 비싼 고급 어종 줄가자미입니다. 큼직한 것들도 보이는데 가격은 20만원. 이거 키로는 다 넘을 것 같은데? 역시 비쌉니다. 줄가자미는 지금이 산란기이자 제철인데요. 일반적으로 생선은 산란기엔 맛이 없는데 좀 특이한 녀석이죠. 줄가자미는 뼈째 먹는 게 맛있기 때문입니다. 산란기엔 뼈가 연해지거든요. 뼈째 썰어 먹는 가자미면 되게 작은 녀석들이 해당되지만 줄가자미는 이렇게 큰 것도 뼈째 썰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국내 최대 사이즈의 줄가자미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사이즈였지만 이렇게 뼈째 회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뼈가 억세긴커녕 바사삭하고 입안에서 깨지는데 와, 이거 정말 별미였어요. 그리고 워낙 기름이 많아 산란기에도 맛이 진합니다. 거의 뭐 사기죠. 또 뭔가 기가 막힌 생선을 좀 구해서 구독자님들과 파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어째 아직 성에 차는 녀석이 나오질 않고 있네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자리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용왕님. 이 참가자미 역시 뼈째 먹는 새꼬시가 맛있는 가자미입니다. 뒤집었을 때 배에 노란 V자가 있는 게 이 녀석의 특징이죠.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간혹 노란 가자미라고도 불립니다. 초겨울까진 대부분의 가자미들이 맛이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부턴 가자미들 중 알배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종류를 조금 골라야 합니다.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종류라면 먼저 럭비공 같은 타원형 체형의 이 찰가자미와 등이 난 단단한 돌기가 특징인 이 돌가자미입니다. 돌가자미는 좀 일찍 알을 벤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이 찰가자미도 알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좋아하는 분은 되게 좋아해 이거. 근데 요즘은 맛이 좀 덜할 거예요. 왜냐면 알 가져서. 알이 들었구나. 제가 자주 찾는 점포 수정수산에도 들렀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 곳이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긴 줄가자미와 대물, 참어럭 등 고급 어종이 주력 품목인데 특성상 단가가 높은 어종들이긴 합니다만 대신 물건이 늘 좋아요. 호탕한 사모님이 물건에 욕심이 많으셔서 입찰가를 높여서라도 좋은 건 다 받는. 사실은 이날도 씨알 좋은 참어럭은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이런 녀석 겨울에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제일 큰 줄가자미도 여기 있었고요. 간만에 보니 또 입에 침이 고이지만 오늘은 찜해놓은 게 있어서 우선은 끝까지 한번 싹 돌아보고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맛있는 게 많은 시기죠. 흔한 광어의 경우도 동해안 자연산은 육질도 훨씬 단단하고 맛있고요. 불긋한 열기나 성대 같은 잡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맛이 좋아요. 작은 건 2마리 10,000원이요? 이 화살꼴뚜기는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나는 한치와는 다른 종인데 맛은 뭐 둘 다 아주 좋습니다. 오징어는요? 한치도 오징어도 가격이 괜찮았네요. 특히 한치의 경우 제가 자주 추천하는 품목이죠. 육질이 무척 부드럽고 맛도 달아서 오징어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횟감용 활고등어의 경우 크기에 따라 마리당 1, 2만원 선입니다. 씨알은 크지만 동해고등어는 아랫지방 것보다 기름기는 좀 덜하다고 했죠. 이것도 취향 차이가 있어요. 방어보다 부시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듯이 진한 맛보단 산뜻한 느낌으로 드시기엔 이것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이런저런 잡어들까지 볼거리가 꽤 있었네요. 그리고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귀여운 보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은 뿔돔도 보입니다. 요즘 동해안에서 자주 보이는 생선인데요. 심해에서 잡히는 커다란 사이즈의 뿔돔은 아주 값비싼 최고급 횟감이에요. 고급 스시야에서도 종종 사용하죠. 심해어종답게 흰살이지만 단맛이 진합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렇게 작은 건 아무 맛도 안 납니다. 희소하다고 해서 잡어 이상 가격에 드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천하는 제철 생선입니다. 예쁜 색의 성대요. 겨울에 살이 달면 식감도 쫀득하고 서더리탕도 좋다고 했던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성대들의 가려 잘 안 보이는데 엄청난 사이즈의 광어가 바닥에 숨어 있었네요. 10kg은 훌쩍 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큰 놈 한 마리 보이네요. 항상 묵화항에 오면 이런 대광어들이 몇 마리씩은 보이더라고요. 이제 구경은 다 한 듯하니 오늘의 대상을 잡으러 갑니다. 오늘 맛볼 생선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예전에 작지만 맛있는 생선이라고 소개한 적 있는 개볼락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대수냐면 개볼락은 국내 최대 기록어도 42cm에 불과한 소형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알도 들지 않았으니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알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값은 좀 나갔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건 꼭 먹어봐야 해서 1kg 700이요? 개볼락이 1.7kg이나 나가네요. 생선은 크면 클수록 맛있다는데 여기는 체급에 따른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3kg일 때 원래 대형종인 자바리야 특별할 것이 없지만 소형종인 북바리가 3kg이면 엄청난 거죠. 맛이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마치 떡두꺼비 같은 이 녀석 포스가 정말 대단하네요. 작아도 맛있는 개볼락이 이렇게 체급이 깡패일 땐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상인분은 심해에 살던 녀석이 지진 때문에 연안으로 올라온 것 같다고 하셨지만 원래 개볼락은 연안 정착성 어종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안 바위밭을 크게 벗어나지 않죠. 어쨌든 친구가 먹고 싶어하는 한치도 조금 샀습니다.
근데 저런 대가리 큰 생선들은 회가 얼마 안 나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성대도 뚱뚱한 놈으로 2마리 같이 샀어요. 이제 먹으러 갑니다. 이날은 제 단골집이 휴무일이라서 사실 회를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집이 회를 정말 잘 떠주시거든요. 초장집 가는 길에도 생선 구경입니다. 이 정도면 병이네요. 복 중에 복 자주복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이 이야기도 조만간에 영상으로 소개드릴게요. 근처 횟집에는 여러가지 양식 생선들도 많습니다. 양식 어종들도 지금 맛있는 게 많은데 그중 특히나 이 가숭어를 빠뜨릴 수 없죠. 그리고 자연산 수조에는 시선을 강탈하는 쪼꼬미 보고 복섬이 보이는데 그보다 전이 엄청난 크기의 쥐노래미에 더 눈이 갑니다. 능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쪽 수조 모퉁이에도 헤비급 쥐노래미가 한 마리 있네요. 다만 얘네는 지금 맛이 떨어진다고 했죠. 저런 건 막상 제철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함정. 그 외에 뱅에돔과 강담돔들도 좀 있고 이 수조엔 못생겨도 맛있는 겨울 탕거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아까 본 미거지부터 해서 장치라고 불리는 벌레문치와 도치라고 불리는 뚝지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또 먹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개볼락입니다. 한 마리에서 회가 이만큼 나온 게 더 신기하네요. 전체적으로 기름기가 아주 맨질맨질한 게 보입니다. 육색은 일반 자연산 우럭과 비슷하죠. 얼마 안 되는 소중한 뱃살은 먹기 좋게 잘게 썰었네요. 사이드 쪽 회는 성대입니다. 항상 겨울에 추천하는 횟감인데 정작 영상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라 어째 좀 미안하네요. 탕은 맑은 탕이 국룰이죠. 이건 계속 끓여줘야 합니다. 역시 궁금했던 개볼락부터 먼저 한 점 맛봅니다. 진하진 않지만 은은한 단맛이 씹을수록 아주 기분 좋게 퍼집니다. 이 녀석은 쬐끄맣지만 굉장히 단단한 육질이 특징이죠. 오독오독한 텍스처가 질긴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이번에는 잘게 썬 뱃살도 맛봤습니다. 이쪽은 크게 썰면 턱이 아플 정도로 단단해요. 오독오독이 아니라 우드그득입니다. 이건 단맛도 진하고 정말 맛있는 부위네요. 지방의 단맛은 커다란 우럭이나 참우럭과 닮았지만 그것들보다 더욱 단단한 식감이 개볼락의 매력이에요. 식감면에선 그야말로 단연 독보적입니다. 이런 육질의 흰살 생선을 좋아하신다면 개볼락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듯해요. 이왕이면 큼직한 것이면 더 좋겠지만 말했듯이 작아도 맛있는 생선입니다. 그래도 큰 건 보고처럼 단단한 요 뱃살을 따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요건 엄청난 상잡어로 취급되기도 하는 성대입니다. 하지만 맛을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의외로 강한 단맛이 돌고 식감은 마치 떡처럼 쫀득쫀득해요. 잡어라고 거르기엔 너무 아쉬운 생선이에요. 다음엔 성대를 사서 성대하게 드셔보시는 건 성대의 달콤한 육즙이 성대를 촉촉하게 역시 수율은 적지만 크고 뚱뚱한 것들은 메인 횟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대는 등을 따서 반건조를 한 것도 아주 맛이 좋은데 요새는 보기 어렵더라고요. 저 밑에 통영 사천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아직도 몰라서 못 먹거나 가치가 평가절하된 생선들이 생각보다 많죠. 앞으로도 한 놈씩 씹고 뜯어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맑은 탕도 진하게 잘 우러났네요. 기름이 둥둥 뜨는 게 아주 구수해 보입니다. 회도 좋지만 개볼락이 또 하나 대단한 건 체급을 뛰어넘는 국물 맛입니다. 이쪽 계열의 생선들 특징이 육수를 내면 뽀얗지 않고 맑게 나온다는 건데요. 맛은 진하지만 텁텁한 느낌이 없어 아주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크기는 작지만 간도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요. 아까워서 내장까지 싹싹 알뜰하게 건져 먹었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곤 가까운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왜냐고요? 뭐 뻔하죠. 호떡 먹으러 왔습니다. 중앙시장 뒤편에 위치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 호떡집입니다. 근데 문 닫았다. 어쩐지 5일장에서 아침부터 호떡을 먹더라니. 오늘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묵호항수산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선어류와 갑각류 그리고 각종 다양한 제철 횟감들까지 다양한 자연산 수산물에 눈과 입이 즐거운 시장이었네요. 겨울 동해안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정보 전달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